Cô chào các bạn. Hello mọi người. 안녕하세요, 여러분. Cô chào mọi người. 네, 여러분 드디어 우리 뭐예요? 지난 시간까지 해서 받침까지 다 공부를 했고 어느 정도 이제 베트남어 발음 체계에 대한 공부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공부가 끝이 났다는 거지 그게 여러분께 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적어도 한 3회 정도 완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고 꼭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발음 체계들을 완벽하게 숙지를 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억양을 신경 써야 돼요. 베트남식 억양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다뤄볼 건데 오늘은 이제 문장이나 단어들 연습을 좀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글 번역기나 혹은 파파고의 음성 인식 기능을 켜놓고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바로 들어가 볼 거고요. 학습지보다는 저를 많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베트남어 발음을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은 다양한 조합의 성조를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배운 게 뭐예요? 뭐 자음도 배웠고 모음도 배웠고 받침, 성조 다 배웠는데 성조가 이제 조합이 들어가서 이렇게 막 섞이기 시작하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게 막 섞이기 시작하면 모두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 한홍, 피아노에서 손가락 연습하듯이 다양한 조합의 성조를 연습하시는 게 좋은 거죠. 베트남에는 몇 개의 성조가 있죠? 6요, 6성조가 있어요. 이름은 여우행, 여우싹, 여우회, 여우허, 여우င, 여우낭과 같은 6성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조합의 성조를 연습한다라는 거는 마치 뭐냐면 그러니까 굳이 1성부터 6성이라고 했을 때 1성과 1성, 1성과 2성, 1성과 3성, 1성과 4성, 1성 5성, 1성 6성, 반대로 2성 1성, 2성 2성, 2성 3성 이런 식의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내가 이 성조의 조합을 좀 어려워하는 거구나 라는 것도 캐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모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평성, 여우행이 6개의 성조와 조합되는 것과 두 번째 성조인 여우싹이 6개의 성조와 조합되는 것에 대해서만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나머지는 연습 문제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도금을 표기하시고 발음 연습하면 좋고요. 장모음을 체크해야 정확한 발음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거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여우행은 우리 평성이라고 하죠. 이 평성과 평성과 여우싹, 여우행, 여우호잉 요거부터 먼저 연습할 건데 평성을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 자, 바로 평성 해보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러실 땐 여러분들이 그냥 이 음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음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10번 연습해서는 안 돼요. 한 10,000번 연습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를 계속 연습하고 소리를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막 머리 울릴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조의 조합을 하실 때는요. 바로 들어가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이렇게 먼저 라는 거로만 성조를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걸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자기가 평성을 유지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성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안 돼요. 그러니까 단어로 먼저 하지 말고 뭐라? 라는 음 안에서 먼저 성조로 왔다 갔다 하는 연습부터 하라는 거죠. 그리고 평성 잡을 때는 항상 계속 홈 이런 식으로 평성을 잡아보면 확실히 평성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도금부터 표기하는 것부터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저한테 의존하시면 안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쵸. 요거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요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장모음 표기하라고 했죠. 모음을 이제 봐야 됩니다. 자, 얘는 장모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홈 아니고 홈 이거예요. 홈 이거요. 자, AY나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요렇게 얘네들은 어떻게 발음한다? 아가 짧고 이가 강세라서 아이 이렇게 발음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홈나이 홈나이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자, 이번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쓰실 때 요렇게 써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어떨까요? 룽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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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ôm nay, 룽룽, hôm nay, 룽룽. hôm nay는 오늘이고요. 룽룽은 항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아, hôm nay, 룽룽.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하고 올라가야죠. 첫 번째 거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이응 받침입니다. 자, 요거죠. 자,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뭘까요? 얘는 비읍 아닙니다. 윗니빨이 아래 입술을 놓고 이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얘는 장모음이에요, 단모음이에요. 얘는 단모음이에요. 강하고 짧은 아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 안 돼요. 왕, 왕, 오케이. 화, 왕화,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표기할까요? 절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바로바로 소리 내셔야 돼요, 여러분. 자, 불어기주니까 쌍디귿이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장모음일까요? 아닐까요? 장모음입니다. 자, 이게 장모음이에요? 단모음이에요? 단모음입니다. 우, 으, 얘는 기본적으로 좀 단모음에 속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띵, 뜻, 아, 띵, 뜻, 띵, 뜻, 띵, 뜻, 띵, 뜻, 띵, 뜻, 띵, 뜻.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해볼게요. 방 안 되고 왕화, 띵뜻, 왕화는 문화, 띵뜻은 소식입니다. 소식이란 뉴스를 의미하고요. 자, 이번엔 여우행, 여우호잉 이래요. 여우행, 여우호잉 하고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자, 얘 어떻게 써야 돼요? 자, 요거 잘 쓰면 여러분 좀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요거랑 음이 똑같기 때문에 야입니다. 야. 그쵸? 자, 남부에서 INH, ICH는 으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겁니다. 자, 근데 얘는 장모음이 아니요? 장모음이에요. 자, 근데 얘는 어떨까요? NH나 CH는 기본적으로 음을 짧게 만들어준 성질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럼 짧게 하시면 돼요. 야든, 야든입니다. 야든은 가정이라는 한자 음이자 뜻은 가족입니다. 야든, 야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거 어떨까요? 이건 많이 했죠, 여러분? 자, 요거지만, 자, 얘는 뭐예요? 장모음입니다. 발음 어떻게 할까요? 리람, 입니다. 리람은 출근하다라는 뜻이죠. 자,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시 해볼게요. 하는 거예요. hôm nay, 룽룽, 왕화. 혹은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남부에서는 V가 여 발음도 하니까 양화도 돼요. 양화, tin tức, gia đình, đi làm. 이렇게 발음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여우행, 여우hỏi 어때요? 자, 남부에서는 요 물음표 성조와 요 물결 성조가 음이 똑같이 어떻게 났어요? 끝을 제대로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똑같이 소리가 나요. 맞죠? 자, 그러면 그냥 하시면 돼요. 하면 되는데 먼저 도금부터 쓰겠습니다. 어떻게 써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쓰고 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 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NG 앞에 단모음 오, 우가 오면 입을 동그랗게 말듯이 하면서 미음,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 대신 볼은 부풀어 올라와야 된다 해서 오케이. 자, 얘는 PH는 F 발음이지 피읍 없어요. 피읍 없어요. phải, không phải. 오가 자체가 음이 길어요. 길죠? 그 다음에 phải 할 때 아가 길고 이가 짧죠? phải, không phải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어떨까요? 얘는 오케이, 좋아요. 요거입니다. 자, 근데 얘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고 음이 짧았어요. 그러니까 câu hỏi,
câu hỏi, câu hỏi, câu hỏi.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렇게. 얘네들 다 어떡할까요? 앞에 음이 길고 이가 짧아요. hỏi, hỏi 이렇게 하죠. câu hỏi, câu hỏi, câu hỏi 이렇게. hỏi 가 질문하다였어요. câu hỏi 는 질문이란 명사입니다. không phải câu hỏi, câu hỏi 입니다. 하면 절대 안 돼요. 조심하시고요. 자, 여웅행, 여웅아도 음은 똑같았어요. 입니다. 자, 첫 번째 거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여러분이 진짜 많이 쓰게 된 단어입니다. 이거는 미안합니다라는 단어인데요. 자, 여기서 얘는 장모음일까 아닐까요? 맞아요. 그러면 sin 아니고 sin이에요, 원래. sin. 오케이, 물론 베타사는 빨리 하다 sin 빨리 하지만 빨리 해도 장모음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자, 그 다음에 얘는 오이죠. 오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xin lỗ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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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in lỗi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xin lỗi, xin lỗi.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복모음이에요. 이렇게 빠지고 얘는 띵. 오케이. 자, 얘는 어떻게 쓸까요? 냥입니다. 아직은 좀 어려워요. 원래 남부가 어려우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강한 음입니다. 그러면 얘는 길고 얘는 좀 짧게 발음하셔야 돼요. 띵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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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냥입니다. 띵냥은 인내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xin lỗi, 띵냥, xin lỗi, 띵냥 이렇게 발음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평성에 내려간 성조 여웅행, 여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써야 돼. 독음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거 쓸 수 있으면 잘하는 거예요. 유죠. 자, 남보는 ICH, INH를 어떻게 한다? 으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르디입니다. 자, 우도 음이 짧고요. 얘는 음을 짧게 해주는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요르 그러니까 요르 여행하다입니다. 요르 오케이. 자, 얘는 어떻게 할까요? 이에 우가 있으면 오케이, 가운데 음 빼고, 자, 얘는 시 길죠.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발음할 때 시우 대 슈퍼마켓 마트를 시우테이라고 발음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릇 시우테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힘들 수 있지만 좀 피곤하고 힘들고 재미는 없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과정이에요. 다시 한번 소리도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거 다 뭐예요? 음성 인식에 한번 해보세요. không phải câu hỏi, xin lỗi, kiên nhẫn, du lịch, siêu thị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우싹 올라가는 성조의 육성을 결합한 걸 해볼게요. 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하고 떨어지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이걸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요렇게 뭐가 많은데 받침이 있어요. 얘가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면 요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렇게 될 수 있겠죠. 자, AY나 OY, I의 이렇게 나죠. I의 이거 신경 써서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주잉 바이 평성 주잉 바이 이렇게 됩니다. 주잉 바이는 비행편이라는 뜻이에요. 주잉 바이. 오케이, 좋아요. 자, 얘는 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장모음이 아니에요. 장모음이죠. 그럼 여러분 발음할 때 땅 안 돼요. 땅 아닙니다. 땅꺼이 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자, 땅꺼이는 나무나 녹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녹음하다 아니에요. 녹음. 이렇게 푸르른 녹음을 얘기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잉 바이 땅꺼이 주잉 바이 땅꺼이 맞죠?
자, 이번엔 어떻게 해야 돼요? 입니다. 여기는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이 성조가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잘 못하세요, 여러분들이. 보통 같은 성조가 두 개 있을 때 여러분 잘 못해요. 이거 의외로 잘 어렵나 봐요. 하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앞에 음을 내려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어떻게 우리 배웠던 단어입니다. 요거죠. 요거예요. 그러면 조에이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조이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성조가 같게 올라가는 성조, 여우싹이 같이 있을 때는 첫 번째 음부터 먼저 계속 연습해야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음을 올리고 그걸 기준점을 잡아서 두 번째 성조까지 빠르게 올리는 거. 이렇게요. 주의하다죠. 자, 이번엔 이거 어떻게 쓸까요? 요렇게 써야 됩니다. 자, 근데 얘도 장모음이에요. 그럼 어떨까요? 까잽입니다. 까잽 이렇게 발음하죠. 까잽은 잉어나 붕어를 의미해요. 까잽. 자, 다시 해볼게요. 조이 까잽 이게 되겠습니다. 자, 여우싹 여우호잉은 입니다. 자, 여러분 하실 때 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혹은 이거를 올렸다 내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입니다. 에요. 자, 그럼 첫 번째 거 어떻게 할까요? 쓰면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얘는 장모음이 아니에요. 장모음입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해요? 아가 길고 이가 짧죠. 뭐 어떨까요? 막다이 막다이 이렇게 읽겠죠. 막다이는 보통 버스 운전 기사님을 막다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아오자이, 우리 많이 들어봤죠. 아오자이. 근데 남부에서는 아오자이라고 읽지 않아요. 얘는 이렇게 읽어야겠죠. 자, 그래서 아오 야이 아오야이라고 읽습니다. 막다이 아오야이라고 읽는 거예요. 자, 쭉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자, 시작. chuyến bay tán cây chú ý cá chép bác tài áo dài 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까지 또 해보면 여우허, 여우야는 제가 똑같은 음이 난다고 했죠. 남부에서는. 그러니까 하고 나는 거예요. 하고 나는 거죠.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것부터 어떨까요? 얘는 get이고요. 와입니다. 와. 오케이. 자, 여기서 또 많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얘를 단모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제가 한 번도 얘가 단모음이라고 한 적 없어요. 얘는 장모음이에요. 그래서 발음하실 때 여러분이 get 안 돼요. get 아니고 get 이렇게 읽어야 되고 get이에요. 근데 성조 올리니까 get 와 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get 와는 결과입니다. get 와 결과. 자, 그 다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얘는 오케이 은입니다. 은. 그러니까 찐이죠. 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케이. 근데 F 발음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니까 진포 올려야 돼요. 포 이렇게 진포입니다. kết quả chính phủ 이렇게. 자, 이것도 똑같죠. 아니까. 자, 계속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요렇게 쓰고요. 자, 얘는 어떻게 써야 돼요? 자, 얘는 요게 빠져야 돼요. 자, 이렇게 써야겠죠. 좋아요. 자, 근데 장모음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막스이에요. 막 아니고 막스이
bác sĩ, bác sĩ, bác sĩ. 자, 얘는 어떻게 할까요? tiến sĩ, tiến sĩ, tiến sĩ, tiến sĩ, bác sĩ, tiến sĩ, bác sĩ, tiến sĩ. 이렇게 발음하시는 거예요. 자, bác sĩ 는 여러분 의사예요. 박사라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이게 의사고요. tiến sĩ 가 바로 박사입니다. 박사 과정에는 박사이신 분들 tiến sĩ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여우삭 여우낭은 하고 떨어져야죠. 하고 떨어집니다. 자, 첫 번째 거 어떻게 써야 될까요? 요렇게 써야 되고요. 얘는 요겁니다. 자, 얘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요렇게 쓰고 얘는 워예요. 워. 하나의 음으로 봐야 돼요. 요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얘 음이 짧죠? 턱 올라갑니다. 턱. 오케이. 자, 얘는 어이니까 여이. 턱 여이. 턱 여이. 턱 여이. 턱 여이. 턱 여이. 일어나다고요. 자, 얘는 음이 길어요. kết luận. kết luận. kết luận. kết luận. kết luận. kết luận. 결론입니다. 그래서 음을 길게 읽죠. 지금 장모음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여러분. 자, kết quả, chính phủ, bác sĩ, tiến sĩ, thức dậy, kết luận.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자, 이거 외에도 여러분 다양한 조합이 있는데 그건 연습 문제로 연습을 하시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해라? 계속해서 마치 혀를 풀어주듯이 많이 연습해주고 특히나 같은 음이 두 번 나올 때 여러분이 더 헷갈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연습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라는 음에 맞춰서 먼저 성조 연습을 해주시면 훨씬 더 제대로 성조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베트남어 억양이 자연스러우려면요. 2, 3음절로 구성된 단어에서는 첫 음은 약하게 살짝 발음해주고 두 번째 음에 강세를 주며 발음해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어가 있어요. hôm nay, hôm nay인데 아무도 hôm nay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없어요. 얘는 오늘이란 단어거든요. 오늘.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발음하냐면 hôm nay, hôm nay, hôm 빠르긴 빨라요. hôm nay, hôm nay, nay에 강세가 들어가요. hôm nay, hôm nay. 오케이. 자, 이건 어제입니다. hôm qua, hôm qua 이건데 이것도 hôm qua로 발음하는 사람 없어요. hôm qua, hôm qua, hôm qua, hôm qua, hôm 오가 길어요. hôm qua, hôm qua 이렇게 과의 강세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입을 이렇게 부풀어 올리죠. 우리 배웠죠, 이 단어. công ty 회사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công ty 하고 띠에 강세를 줍니다. 자, 얘는 ăn cơm이죠. 발음해서 ăn cơm 밥을 먹다라는 뜻인데 얘가 밥을 먹다인데 아무도 ăn cơm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ăn cơm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다섯 번째. 한국이라고 발음합니다. 자, 근데 이것도 한국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없고요. 한국 이렇게 발음해요. 한국. 자, 마지막으로 위 기읍하면 안 돼요. 기읍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트남 요렇게 읽거나 여 발음을 내야죠. 여. 그래서 여 발음이요. 예남 요렇게 읽는데 이걸 또 이렇게 한 박자 정박자로 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베트남 이렇게 2, 3음절로 구성되는 단어가 있을 때 앞은 살짝 발음하고 두 번째 강세를 주면서 발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훨씬 억양이 자연스러워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문장을 연습할 때요. 항상 먼저 음을 연습하죠. 한 음씩 연습해요. 자, 그 다음에 단어로 연습해요. 그 다음에 주어 수어서 나눠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단계별로 연습하시는 건데 처음부터 쭉 가시려고 하시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데
베트남은 조금 더 끌면서 발음해야 조금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끌면서 발음이 훨씬 자연스럽다는 걸 기억하시고 의식적으로 조금 발음을 끌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하나하나씩 읽어요. 그래서 em không hiểu 그냥 따라서 하세요, 여러분. em không hiểu 이거예요. 자, 나는 không hiểu 이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표현이. 그러면 em không hiểu 맨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em không hiểu em không hiểu em không hiểu 그리고 이렇게 짧은 문장은 또 빨리 해서 그냥 한 번에 갈 수도 있어요. em không hiểu em không hiểu em không hiểu 이렇게 발음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절대 바로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em thích 디귿 받치면 thích học tiếng Việt em thích học tiếng Việt 혹은 tiếng Việt 이라고 하겠죠? Việt 발음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자, em 나는 thích 좋아한다, học 공부하다, tiếng Việt 베트남어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음씩 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Em thích học tiếng Việt. Em thích học tiếng Việt.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Em thích học tiếng Việt. Em thích học tiếng Việt. 이번 주어수로 나와서 Em thích học tiếng Việt. Em thích học tiếng Việt. 한 문장으로 Em thích học tiếng Việt. Em thích học tiếng Việt.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해볼게요. 자, anh muốn 올라가야 돼요. mua cái này. anh muốn mua cái này. 자, 오빠 형은요. 뭐 하고 싶다? 뭐 사고 싶대요. cái này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음씩 다 연습한 다음에는 cái nay가 이것이죠. 자, 제가 말했죠. 첫 음은 살짝, 두 번째 음에 강세를 준다. 그래서 cái này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cái này, cái này, cái này, cái này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그래서 anh muốn mua cái này, anh muốn mua cái này. 그 다음에 anh muốn mua cái này, anh muốn mua cái này. 주어수로 나와서 anh muốn mua cái này. anh muốn mua cái này. 한 문장으로 anh muốn mua cái này, anh muốn mua cái này 이렇게 연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빨리 이것도 지금 빠른 거예요, 여러분. 더 천천히 하셔야 돼요, 사실. 지금은 여러분한테 스킬을 알려주는 거라 빨리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chị muốn 평성 đi đâu 평성으로 가셔야 돼요. chị muốn đi đâu 오케이, 좋아요. đâu 우 발음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đi đâu 가 어디 가냐는 뜻이에요. 언니 어디 가고 싶어요? chị muốn đi đâ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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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습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억양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단어와 단어 사이 끊고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방금처럼 문장을 연습하면 무조건 좋아집니다. 자, 그 다음 접속사가 있을 경우 접속사의 앞뒤에선 꼭 끊어줘야지 전달력이 높아져요. 이제 많은 분들이 말을 빨리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말은요. 우리가 소통하기 위한 도구예요. 말이라는 건 소통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전달력을 높이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다가 멈춰요. 왜냐면 이렇게 멈추면 여러분이 더 집중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멈추지 않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빨리 습득하고요. 빨리빨리 이해하고요. 빨리빨리 이렇게 하면 사실 잘 안 들려요. 전달력이 안 높아져요. 똑같이 외국어 하실 때도 이제 전달력을 높이는 방식을 택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접속사를 놓고 그걸 앞뒤로 끊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nhưng mà 그런데 하지만 그런데 는 그래서 còn 뭐 그리고와 같은 접속사들을 여러분이 앞으로 엄청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그때 앞뒤로 끊으라는 거니까 em muốn đi du lịch nhưng không có thời gian 이렇게 하지 말란 뜻이에요.
em muốn đi du lịch nhưng không có thời gian 이렇게 하든가 em muốn đi du lịch nhưng không có thời gian 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요 앞을 끊든 요의 끊든 정확하게 끊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 굳이 여러분한테 뭐 하나만 어디를 끊는 게 낫겠냐라고 하면 그냥 요 앞을 끊으세요. 물론 여러분 나중에 혹시나 베트남어 자격증을 따고 말하기 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선 또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대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접속사 앞에서 끊는 거 좋아요. Em muốn đi du lịch nhưng không có thời gian. Em muốn đi du lịch nhưng không có thời gian. 이런 식으로요. 자, 이거는 같이 따라서 읽지 않을게요. 왜냐면 스킬을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자, 뭐 이것도 Chị là Mai, còn anh ấy là Hải. Chị là Mai, còn anh ấy là Hải.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Chị là Mai, còn anh ấy là Hải.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나는 마이고 이름이에요. 이름. 나는 마이고 그리고 그는 하이야. 이렇게 끊어주시고요. 뭐 또 이런 접속사 잘 끊어주세요. 자, 이게 다 됐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베트남어 발음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연음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면 단계별로 어떻게 연습하는지 억양을 자연스러운 스킬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문장을 읽는 걸 접속사까지 잘 끊으면서 문장을 정확하게 다 읽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에 하는 게 바로 연음입니다. 그래서 연음이 어느 부분이 좀 빠르게 가는지 연음 처리가 되는지를 체크해서 연음으로 발음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건 듣다 보면 되는 것도 있지만 특히나 자주 연음 처리되는 것들을 좀 미리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시제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할 거야, 했었어, 곧 할 거야, 뭐 이렇게 할 예정이야 이렇게 단어, 동사가 변형이 일어나요. 어떤 단어들과 함께 결합이 돼서 시제와 결합이 돼서 영어도 그렇죠. 베트남어는 시제가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 시제가 단어로 되어 있고 과거 시제, 미래 시제, 뭐 근접 과거 시제 다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동사 앞에만 위치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제가 동사 앞에만 위치하면 그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 시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좋죠. 자, 근데 이 시제가 보통 동사랑 연음 처리가 됩니다. 보통.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나라는 표현은 과거 시제예요. 동생은 나 뭐 했다? 앙금 밥을 먹었는데 rồi 이미 먹었대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Em đã ăn cơm roi가 아니에요. Em đã ăn cơm roi가 아니라 em đã ăn cơm roi예요. Em đã ăn cơm rồi. 당 어때요? 여기가 사실 빨라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아까 전에 제가 지금 앞서서 했던 말을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어떻게 읽으라고 했어요? 먼저 성조 연습해야 된다, 그죠? 이런 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성조 연습을 해준 다음에 한 음식 연습해요. Em đã ăn cơm rồi. Em đã ăn cơm rồi. 자, 그 다음에 단어로 하라고 했죠? Em đã ăn cơm rồi. Em đã ăn cơm rồi. 자, 그 다음에 Em đã ăn cơm roi가 하나거든요. 원래 đã ăn cơm rồi 이렇게 주어 이렇게 수로를 나누고 한 문장으로 em đã ăn cơm rồi 이렇게 연습을 해요. 자, 마지막은 어떻게 하냐면 연음 처리 부분만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랑 이렇게요. đã ăn 제가 빨리 해서 그런 거예요. đã ăn 을 빨리 하면 랑 이거거든요. đang cơm rồi. 그쵸? rồi. Em đang cơm rồi. Em đang cơm rồi. 이렇게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또 보면요. 세는 미래 시제입니다. 언니 đi đâu 어디 가요? 어디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chị sẽ đi đâu? chị sẽ đi đâu? chị sẽ đi đâu? chị sẽ đi đâu? sẽ đi 여기를 또 연습하는 거죠. sẽ đi đâu? chị sẽ đi đâu? chị sẽ đi đâu?
chị sẽ đi đâu 요렇게 시제 다음에 오는 여는 부분을 이게 한 문장 연습하면 안 돼요. 여는 부분을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장으로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자, 시제는 보통 다음에 오는 단어랑 연음 처리가 된다. 많은 확률로 그래요. 자, 꺼 이런 꼬 안 되고 꺼입니다. 자, 꺼도 보통 다음으로 오는 단어랑 연음 처리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도 이거 자연스럽게 발음하시는 분 또 많지가 않아요. Em có khỏe không?인데 이거를 em có khỏe không 이렇게 읽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Em có khỏe không 이게 아니에요. Em có khỏe không 이거든요. Em có khỏe không? có khỏe không? có khỏe không? 끌어야죠. có khỏe không? Em có khỏe không? Em có khỏe không? Em có khỏe không?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có khỏe 연습하시고요. Em có tiền. Em có tiền. Có tiền. Em có tiền. Em có tiền. Em có tiền. 오케이. 이런 식으로 có 뒤에 오는. 자, 또 보면 어때요? Em có muốn ăn không? Em có muốn ăn không? có muốn. 그렇죠? có muốn 안 돼요? có 안 되고 có muốn. Em có muốn ăn không? Em có muốn ăn không? Em có muốn ăn không? 이렇게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오는 연음 처리 많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되게 연음 처리 되는 게 많은데 이제 껑이라는 단어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도 있지만 얘는 아직도 여전히 아직도라는 부사로도 쓰이고요. by도 맞다, 옳다라는 뜻도 있지만 해야 한다, 가야 한다, 공부해야 한다와 같은 의미로도 쓰이고요. 마는 이제 그런데, nhưng 뭐 이런 마로 줄여서 많이 씁니다. 뭐 그것 등등 외에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뒤에 오는 아이는 주로 연음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일단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장음이에요. 껑 안 됩니다. 껑이요. 껑이에요. 그러면 em còn thức. em còn thức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còn thức. 껑 아니고 còn thức. 이게 짧게 음이 짧아지면서도 그 안에 장모음은 해줘요. còn thức 이렇게요. em còn thức 이렇게요. 그럼 나는 아직 깨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아직 깨어있다. em khỏe 나는 잘 지내요. 동생은 잘 지내요. còn 그리고 그럼 선생님은요. and you 전 잘 지내는데 선생님은요. em khỏe còn cô,가 아니라 còn cô 이렇게 말하면 돼요. còn cô 이렇게 em khỏe còn cô em khỏe còn cô 이렇게요. 자, fa이가 뒤에 이제 동사가 오면 어떤 해야 한다는 뜻이죠. anh phải xem phim 안 돼요. xem phim anh phải xem phim이 아니라 anh phải xem phim 여기도 좀 빨리 가는 거죠. anh phải xem phim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또 보면요. về nhà 는 집에 가다요. về nhà 난 집에 가야 돼. 오빠는 집에 가야 돼. 라고 할 때도 anh phải về nhà phải về nhà 이렇게 읽거든요. phải về 이렇게 읽어요. phải về anh phải về nhà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천천히 하는데 anh phải về nhà 이렇게 연습해보세요. 자, 많은 그런데 뭐 뜻도 되게 많은데 이렇게 이런 문장이 있을 때요. 많은 분들이 mà chị không có thời gian 이렇게 읽어요. 혹은 mà chị không có thời gian 이렇게 읽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실제로는 베트남 사람 어떻게 읽냐면 mà chị không có thời gian 이렇게 읽어요. mà chị không có thời gian mà chị không có thời gian 이렇게요. mà chị không có thời gian mà chị không có thời gian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mà 뒤에 오는 아이랑 연음 처리가 주로 됩니다. 똑같이 mà chị không muốn đi 가 아니라
mà chị không muốn đi, mà chị không muốn đi, mà chị không muốn đi. 마는 보통 항상 여름 처리가 된다. 이거 말고도 많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조금 수준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하면 들으면서 어느 부분이 빠르게 연음 처리가 되는지 듣고 따라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보통 기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미리미리 내가 빠르게 연음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들을 때도 더 잘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어때요? 첫 술부터 배부를 수 없어요. 천천히 하다 보면 좋아지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때 내가 실력이 또 한 단계 올렸다라고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냐면 한음 했을 때 이제 내가 음성 인식 기능을 해봤더니 소리가 나왔어요. 그것도 잘한 거지만 빠르게 그러니까 연음 처리하는 부분들을 가져가고 끄는 부분을 끌으면서 했는데도 이게 음성인식 기능이 뜬다. 그러면 내가 한 단계 발음에 성장을 했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 내용은 사실 뭐예요? 앞서서 했던 8강 동안 내용을 완벽하게 내 걸로 숙지한 후에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여러분이 적용을 하는 거지 앞에 거 내가 지금 제대로 안 됐다 그러신 분들은 앞에 내용을 3회 정도 꼭 완강을 하신 후고 완전 내 걸로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요걸 하나하나 적용해 보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조금 힘들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강의인 기본 어순 문법에서 우리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골른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